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물론 총선이 좀 남아있는 시점이라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어느 쪽, 여당이 될지 야당이 될지 어느 쪽이 조금 더 거대 당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2024년을 그냥 통틀어서 좀 본다면 네네. 2024년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다 혹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쪽이 좀 더 맞다고 보세요? 지금 질문이 2024년은 내 집 마련의 적기냐고 네, 여쭤보신 적기일까요? 건데 네, 질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네,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적정한 가격일 때요, 사실은. 적정한 가격? 근데 네. 그거는 굉장히 좋아할 주관적이지 때, 않나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네. 아주 낮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확하게 대비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년에 적기이다. 일단 어느 부분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 총선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캐스팅 보드가 주로 젊은 층이시잖아요. 젊은 층의 마음을 얻어야 좀 그렇죠. 표를 더 많이 네. 얻으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문제가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택을 싸게 좋은 자리에 그렇죠. 많이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고 이미 발표도 했고 3기 신도시가 다 착공을 했고 네. 서울 시내에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네. 좋은 자리들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아직 다 안 했거든요. 네. 좋은 자리들이 많음에도.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연말이나 내년 봄에 분명히 좋은 입지, 서울 내 유유부지라든지 수도권 내 3기 신도시 또 네. 택지지구 등에서 아마 많은 물량을 저렴한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해서 이 젊은 층과 무주택자분들한테 던진다라면 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를 노려야 돼. 이게 적기인 거예요. 지금 공공분양 물량이 좋은 자리에 좋은 가격으로 나오면 그게 적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내년 봄과 올 연말을 열심히 공공분양에 대해서 좀 서칭하시고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고 나면 보세요. 이 공공분양 물량이 만약에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소비하고 주택을 마련하려던 잠재 수요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가면 기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줄잖아요. 네. 지금도 매물은 많고 거래가 없는데 더 땡기면 어떻게 돼요? 가격의 하락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생아론이 끝마칠 쯤에 좀 소진이 될 때쯤에는 하락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잖아요. 총선이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이.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언제일까요? 내년 여름 지나서부터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부동산 PF가 우리 작년 레고랜드 사태인데 벌써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자금막 복잡해서.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그럼 또 9월 10월 되면 2년째잖아요. 그 2년째면 그 AA 등급은 괜찮아요. 거기는 조달 금리가 PF 이런 금리가 한 6, 7% 수준인데 그 밑에 등급 A 등급 이하는 지금 10에서 14%예요. 그럼 작년에 이미 1년 지났으니까 10에서 14% 벌써 이자 나갔잖아요. 네. 그럼 올해 1년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내년 9월 10월 되면 또 10에서 14% 나가잖아요. 이자만. 네. 그러면 20에서 30% 가까이가 다 나갔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업을 하면 우리가 수익률이 20에서 30%란 말이에요. 최대. 그럼 수익률은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남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건축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만큼 또 빠지잖아요. 그럼 손해잖아요. 마이너스네요. 네. 그 손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를 더 낮출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네. 똑같이 2009년도 2월에 지금 우리 작년에 했던 올해 올봄에 했던 대책을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좀 저축은행들이 많이 망가졌어요. 부도가 나고. 어떻게 보면 파산을 하는 상황. 네, 그런 대자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좀 피해를 볼 것이고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기회가 오겠죠. 그런 시나리오도 하나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언제냐고 물어보시니까 네. 여러 가지의 팩트들을 나열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안 기다리고 사도 되고 만약에 일어날 걸 기다리고 싶다. 내가 시드머니가 없어. 그러면 네. 충분히 시장 보시고 본 다음에 적기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앞에 거는 먼저 하시고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틀린 수 거죠. 있겠네요. 네, 뭐 네. 저같이 뭐 젊은 사람일 때는 총선을 좀 앞두고
만약에 정책들이 만약에 많이 좋은 거 나온다면 나오면 네. 그런 유휴부지 활용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저 적당한 마음에 분야가를 드는 찾아서 입지요. 네, 그러면 공격적으로 하셔야죠. 그때가 가장 적기다라고 공격적으로 볼수 하시죠. 있다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점까지 네,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2024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언의 말씀을 하나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내 집 마련 적기도 물어보셨는데 그 적기라는 건 자기 소득하고도 잘 비교해 보셔야 되니까 공공분야는 뭐 열심히 그냥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고 젊은 분이시던 뭐 중년이시던 정부에서 대책이나 저금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80%까지도 대출해줘요. 충분히 활용하시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공분양 말고 일반 시장에서 기존 주택이나 민간 분양에서 이쁜 게 비싸잖아요. 갖고 싶은 게. 그렇죠. 능력이 되면 사시면 돼요. 네.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데 사면 조금 삶에 좀 피곤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 올리면 자기 소득에 언제든지 네. 집을 사셔도 돼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말고 조금 조정이 되면 아무 때나 사셔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M2라 그래서 통화량하고 네. 증가의 어떤 비율이 비슷해요. 중장기적으로. 다만 우리가 선을 그려볼 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오른 데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준해서 약간 조정이 있을 때 본인의 소득에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소득의 30에서 한 35% 이거는 사실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계산하시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판단되면 아무 때나 사셔도 되고 다만 이게 40%를 넘어간다. 네.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단 멈춰야 돼요. 어. 멈추시고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오버슈팅이 나서 갔을 때 네.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하셔야 돼요. 만약에 집값이 3년 동안 유지 그냥 이렇게 갈 때 네. 10% 내릴 때 10% 오를 때 음. 내가 내는 이자가 있잖아요. 네. 그걸 같이 넣어가지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면 3년 뒤에 수익 결산이 나오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일 때 내가 얼마 남고 이거일 때 손해 보네 나오면 지금 경제 상황이나 이렇게 우리 서울경제 TV 같은 걸 참고하시면서 네. 어느 시나리오가 가까운지 딱 판단되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어떤 진폭에 대해서 네. 크게 안 흔들리고 대처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얼마까지 오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 써놓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적어 놓고 옆에 붙이셔야 돼요. 내가 이거 얼마 되면 산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딱 그 값이 되면 안 사요. 신기하게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죠. 제가 좀 30년 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안 사요. 또. 왜 더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도 지금 사도 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 그래도 안 사세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딱 정하시면 네. 그거를 미리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나 이 가격이면 사겠구나. 정하셨는데 그 가격이 됐어요.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실행하셔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수입에 대비해서 뭐 플러스 10% 혹은 마이너스 10%가 그렇죠. 됐을 네. 때 각각 시나리오를 좀 적어 볼 네, 필요가 한 있겠네요. 세 가지만 하면 답이 나와요. 네,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 작성해서 내가 그 가격에 왔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할 줄도 주저하지 말고 더 내려간다. 알아야 이러면 한다. 뭐 보고 또 종이중개사 가지고 이거 또 더 내려갈죠. 이거를 한 달 동안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사는 것보다 내일 사면 더 쌀 수 있고 내일 모레 사면 더 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전으로 네. 대비하시면 요새 100세 시대니까. 그럼요. 장기전 대비하시면 네. 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시나리오 먼저 작성해보고 맞아요. 맞춰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 맞이해서 미리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 게 있고 또 없어지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의 적기는 언제인지까지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리셔서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